그 다음 이러한 생리를 가진 소장에 문제가 생긴 걸 소장의 병리라 그래요. 그러면 소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소장허한증이 있어요. 소장한증은 뭐냐면 배꼽 아래가 관원혈 근처가 차가워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를 통틀어서 소장한증 또는 소장허한증이라 그래요. 이 허한증이란 말은 양어증이란 말인데요. 그러면 소장허한증이란 말은 뭐냐면 관원 주변에 실제로 환자가 만져봐도 우리가 만져봐도 차가운 느낌을 줄 때 소장허한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 근처에서 출발하는 동맥도 양을 주관하기 때문에 동맥의 양기도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장에 허한증이 생기면 첫째, 위를 거쳐온 음식물을 수성을 잘 못해요. 여러분 몸 안에 열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잖아요. 몸이 냉하면 몸 안에 한증이 있으면 물을 전혀 안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장 안에 열이 있으면 소장 부분이 차가워지면 위를 거쳐온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해요. 그 다음 우리 몸 안에 열이 있으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듯이 소장이 따뜻해야 영양물질을 흡수를 잘해요. 소장주액이라고 그랬죠. 이 영양물질을 잘 흡수하면 이게 피의 원료가 되는 영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장이 차가워지면 소장주액을 못해요. 소장 안에 있는 영양물질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피 부족, 혈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 차갑고 어지러우면 소장허 한쪽으로 생긴 혈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장이 차가우면 어혈이 생겨요. 그래서 소장에 모여린 관원을 만져봤는데 배꼽 아래가 몽글몽글 경결이 잡히면 이건 어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혈을 공부할 때 들으셨지만 어혈은 차가워도 생기고 너무 뜨거워도 생겨요. 그래서 한성 어혈이 있고 열성 어혈이 있는데 어쨌든 소장에 어혈이 생기면 관원에 경결이 잡혀요. 그래서 소장이 차가우면 생혈이 안 돼서 혈허가 생기고요. 어혈이 생기고요. 하복이 차가워지는 하복 냉증이 생기고요. 전신이 냉해지기도 하고요.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해요. 또 하나,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골고루 흩어져 있던 36.5도의 체온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이 위로 떠버려요. 아랫배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위로 떠오르는 열은 상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얼굴에 화끈화끈 열이 올라오는데 이건 실열이 아니에요.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아랫배에서 자리를 못 잡은 열들이 떠버려요. 이런 현상 상열하한이라 그래요. 이 상열하한을 소장허한증이라 그러는데, 소장이 차가워지면 첫 번째 소장주액이 안 돼서 생혈이 안 돼서 혈허가 생기고요. 차가워서 피의 흐름이 느려져서 어혈이 생기고요.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하복 냉증이 생기고요. 그게 몸으로 퍼지면 수족 냉증이 되고요. 더 퍼지면 전신 냉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증상들이 묶어져서 소장허한증에서 생기는 병리들이에요. 소장에 생길 수 있는 병리 두 번째. 그러면 소장에는 한증만 있느냐? 아니에요. 열증도 있어요. 정상 온도보다 너무 뜨거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장에 실열증이 생기면요, 어혈이 생겨요. 어혈. 밥을 할 때 밥을 설 익어도 밥이 문제가 생기고, 너무 태워도 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혈액과 연기를 지을 때는 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 있는 부분에 열이 생기면 정상 이상의 열, 즉 소장이 과항진되면 그렇게 해서 생긴 열을 열성 어혈이라 그래요. 그 다음 소장에서 열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집이 있는 수두, 쌀알만한 크기의 뭐가 피부에 나는데 물집이 있어요. 물집과 함께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뭐가 생기면 이건 소장의 허열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불에 뒤었어요. 화상을 입어도 물집이 생기죠. 대상포진도 물집이 좀 생겨요. 그런데 화상이나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열은 허열이 아니고 실열이에요. 우리 피부에 열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열로 생기는 피부의 문제는 물집이 생기지만 가려운 정도예요. 실열로 인해서 생긴 피부의 문제는 물집이 생기지만 아파요. 그러니까 가벼운 허열은 가려움이 주증이고 실열은 통증이 주증이에요. 그래서요, 대상포진은 엄청 아파요. 제가 목욕탕에서, 대중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왼쪽 젖가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 앞에 어떤 사람이 뜨거운 방향으로 돌려놔가지고요, 틀었더니 이게 뜨거운 물이 나와서 왼쪽 젖가슴 어딘가를 화상을 입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콩알만한 물집이 생기더니요, 밤알만한 물집이 생기더니요, 달걀만한 물집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출렁출렁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와서 물을 뿌리듯이 우리 몸 안에도 어딘가에 열이 쌓이면 그 열을 끄기 위해서 물이 몰린대요. 총통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화상을 입으면 물집이 생긴다. 왜? 실열 때문에. 대상포진은 반진이 생기는데 엄청 아프다. 왜? 실열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장의 병리 세 번째, 어혈. 어혈은 따로 구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어혈은 차가워도 생기고 소장의 열증에서도 생기는 거지만, 일단 복진을 하면 아랫배가 몽글몽글 경결이 잡히고, 그 다음에 설화, 혀를 말아 올리면 혀 밑에 있는 정맥이 새카맣게 팽창되어 있어요. 이게 하복부에 어혈이 생기면 소장 어혈로 보고, 소장 어혈이 있으면 혀를 말아 올리면 설화 정맥이 새카맣게 팽창되어 있어요. 그거는 소장의 아랫배에 어혈이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요. 어혈이 있으면 생리통이 심해요. 어혈이 있으면 생리가 터지기 전에 생리통이 심해요. 하여간 생리통이 시작되기 전에 배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일단 터지면 검붉은 월경 색깔의 덩어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혈인 거예요. 열로 생길 수도 있고 한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혈의 색깔은 검다. 어혈로 인한 생리통은 생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아프다. 그리고 생리가 나오는 걸 보면 검고 덩어리가 있다. 그 다음 소장의 병리 네 번째, 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부 경락의 유주는 그 경락 자체가 생리고 병리예요. 이 소장 경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자만 해도, 질병만 해도 수십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수십 종류의 질병을 세 개의 경혈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 경락의 대표인 양곡은 안 써요. 소장 경락의 소의 혈은 총통 원장의 표현으로 보면 못생겨서 침 놓고 싶지가 않아서 수태양 소장경의 소의 혈은 안 쓴대요. 그러면 양곡 빠지고 소의 혈 빠지고 후계, 전곡, 소택 이 세 개만 남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문제, 소장 경락상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 세 개로 치료를 해요. 그러면 가만 움직이면 아파. 경락 경근에서. 그러면 유목혈, 후계, 이목. 가만히 있어도 아파. 염증성 통증에는 경화혈인데, 경화혈이 대표혈이기 때문에 전곡, 통곡으로 바꿔서 쓰고요. 소장 경락상의 피부에 피부병이 생겼다든지 부어 있다든지 그러면 정금회를 쓰는 거예요. 소택, 상향. 그러면 세 개 경혈로 소장과 소장 경락상에 생긴 문제를 다 치료하는데요. 특별히 소장, 배꼽 아래가 차갑거나 배꼽 아래가 너무 뜨거울 경우는 후계, 이묵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열, 열이 위로 떠오르면, 아래가 차가우면 후계, 이묵, 떠오르면 강화시키는, 떠오른 열을 화라 그랬죠. 화를 내려주는 전곡, 소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총통침법에서는 영수보사가 없잖아요. 총통침법에서는 소장과 소장 경락상에 생긴 문제는 거의 70% 이상
후계, 이묵, 전곡, 통곡 이 4개를 직접 해놓으면요, 여성들이 가진 모든 질환, 그 다음에 다 고친 거예요.